네, 다음으로는 블록체인 거버넌스 분과에서 이한솔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6기 거버넌스 분과에서 발표를 맡게 된 이한솔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블록체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멀록다오 거버넌스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에 앞서서 저희 분과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전부 다 있지는 않지만 저희는 총 6명으로 계속 스터디를 진행을 했었고요. 김민재님, 김용영님, 오세강님, 이기윤님, 그리고 이중엽님, 그리고 발표자인 저 이한솔 이렇게 6명이서 스터디를 진행을 계속 해왔습니다. 본 발표의 목차입니다. 저희가 먼저 거버넌스 분과 6기의 연구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멀록다오로 분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멀록다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블록체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사용하기로 한 어떤 블록체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멀록다오 거버넌스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하면서 이제 게임 이론적으로도 분석할 요소가 발견이 돼서 저희가 멀록다오 거버넌스를 게임 이론에 접목해서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기에서 저희가 새로운 어떤 모델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다오나 다 거버넌스에 있어서 제한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맨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 때, 연구 주제를 정할 때 던졌던 질문들입니다. 블록체인 거버넌스 분과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블록체인 거버넌스가 뭐지? 그리고 왜 필요하지? 그리고 잘 돌아가려면은 어떤 것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공유 자원을 이제 이용을 할 텐데 그것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게임 이론 충분한가? 아니면은 어떤 행동 경제학적인 요소가 필요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블록체인 거버넌스 혹은 뭐 다오나 다 거버넌스들은 잘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 이론이나 행동 경제학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이것을 다 하고 나서 어떤 연구를 해야 될까, 어떤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될까,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서 컬렉티브 액션이라던가 그 공유지를 거버닝 더 커먼스라던가, 아니면 실명성, 익명성, 그리고 행동 경제학 관련된 것들, 혹은 DID, 실제 정부의 구성 요소, 그리고 아니면 뭐 다른 여러 다오나 닥들의 거버넌스 모델을 분석하는 것, 혹은 에이전트 베이스드 컴퓨테이셔널 이코노믹스라는 어떤 저런 모델을 또 분석을 해보는 것,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저희가 이번 기수에서 사실은 굉장히 한정된 시간인데, 이 한정된 시간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낼 연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생각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이번 기수의 연구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거버넌스 분석을 위한 어떤 프레임워크를 조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기반 다오인 멀록다오를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블록체인 거버넌스에 필요한 요소들을 제안을 해보자라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록다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멀록이란 옛날 그 어린아이를 인신공양하던 그 악마를 뜻하는데요. 이 멀록다오는 이 인간사에서는 이 인신공양하는 것들이 이제 인간사에서 거버넌스가 실패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그 멀록이라는 이름을 자조적으로 사용을 해서 멀록다오라는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록다오란 어떤 이런 다오의 형태로 멀록을 극복을 하려고 했고, 이건 굉장히 지금 실험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요. 목적이 블록체인 그 네트워크라는 어떤 공공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더리움 2.0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2.0을 위한 어떤 그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을 이제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추후에는 이제 다른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다오들이 포킹이 되는 것을 지향을 한다라고 합니다. 먼저 다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멤버십 가입이 필요한데요. 이 멤버십 가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 멤버가 신규 멤버 가입을 위해서 프로포저를 제출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규 멤버가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 신청서 작성할래 이렇게 가입은 되지 않고요. 기존 멤버의 어떤 추천을 통해서 기존 멤버가 프로포저를 제안을 해줘야 가입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어택을 막기 위해서 신규 지원자는 12더 이상의 제출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가입 심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기에서 이제 수수료 명목으로 0.1리더를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0.1리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되돌려 받게 되고요. 그리고 멤버십 승인이 떨어지면은 멀록다오의 멤버로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그 멤버 가입자가 제출한 이더에 비례하는 양만큼의 멀록다오 쉐어를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멤버에게는 델리게이트가 부여되고 뭐 투표라던가 프로포절 제안 같은 어떤 그 멀티시그 액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멤버 가입할 때 냈던 그 이더리움들 혹은 뭐 기부된 이더리움들을 통해서 길드뱅크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길드뱅크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제안을 올리고 투표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누가 얼마만큼의 투표 파워를 갖게 되느냐, 이거는 아까 이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그 쉐어랑 관련이 있는데요. 즉 멤버가 얼마만큼의 이더리움을 이 길드뱅크에 컨트리뷰션을 하겠다라는 그 비율에 비례해서 보팅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 보팅 파워를 갖고 이제 추후에 뭐 멤버십 가입이라던가 프로포저를 승인 혹은 거절하는 그런 투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길드뱅크에 있는 그 자원, 이더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제안을 멤버들은 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 제안은 현재는 이더리움 2.0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을 위한 지금 프로젝트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 목적으로 이제 제안을 올리는 것들에 대해서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안을 딱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저 목적을 갖고 이 다오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의 투표로 어떤 프로포절이 통과가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펀딩을 이더리움으로 주는 게 아니고 쉐어를 추가 발행을 하는 방식으로 펀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포절이 통과된 사람은 이 새로 발행된 쉐어를 갖고 이더리움으로 이제 길드뱅크에서 환산해서 그 비율만큼 환산해서 이더리움으로 출금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가 제안을 올리게 되면은 투표 기간은 총 7일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투표 기간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투표가 통과됐다라고 한다면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해서 유예 기간이 따로 주어지게 됩니다. 저 기간도 이제 7일인데요. 저 기간은 뭐냐면 어떤 제안이 A라는 제안이 통과가 됐는데 분명히 그 제안을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스럽지는 못할 겁니다. 누구는 나 저 제안 너무 별론데? 라고 해서 내 돈이 저 제안에 투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팅에 노를 투표했던 멤버들에 한해서 저 유예 기간에 레이지 큐팅이라고 일종의 그 자산을 회수하고 이 다오에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멀록다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포크를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뭐 메타카르텔 다오나 마케팅 다오, 오로치 다오 이런 식으로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다양한 포킹된 다오들이 있는데 현재 이렇게 다양하게 포킹된 다오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카르텔 다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뎁의 UX/UI 개선을 위해서 이제 최적의 킬러 뎁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다오고, 마케팅 다오는 이제 이더리움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펀딩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다오입니다. 그리고 오로치 다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그 오사카 그 데브콘에서 이제 이 멀록다오를 알리기 위한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벤트를 펀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다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조사한 블록체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것은 이제 지난 5기 때 공부하고 연구했던 그 엘리너 오스트럼의 공유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8가지 조건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뒤에 블록체인 거버넌스 분석을 할 때
같이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아마 전 그 기수 발표 때 보셨겠지만 뭐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가 정의돼야 되고 뭐 사용 및 제공 규칙의 현지 조건과 부합해야 된다. 그리고 집합적 선택 장치가 있어야 되며 감시 활동을 하는 주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처벌에 있어서는 점증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하며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8가지 조건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뒤에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이 논문을 선택을 해서 스터디를 하고 이것을 이제 몰록다오에 적용을 해서 분석을 했었는데요. 이 논문은 2018년에 그 로만백이라는 사람이 쓴 Governance in Blockchain Economy Framework and Research Agenda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새로운 방식의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오라는 것은 특히 여기서 이제 다오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다오라는 것은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규칙으로 통제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그 탈중앙화된 자치 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오를 기존에 있던 IT 거버넌스의 3가지 관점인 결정권, 책임, 보상 이 3가지를 이용을 해서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리고 뭐 새로운 어떤 추가적인 요소들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IT 거버넌스 3가지 관점이 이제 결정권, 책임, 보상이 되는데요. 각 요소들을 한번 간략하게 보면은 결정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이 축을 보시면은 센트럴라이즈드랑 디센트럴라이즈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정권이 얼마나 중앙화되어 있는지 그 척도를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임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의해서 이게 책임이 주어지는지 아니면은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어떤 기술적으로 책임이 주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지표이고요. 그리고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설계된 방향과 일치한 보상 체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와 일치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표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권 같은 경우에는 쉽게는 공유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정 관리 권한하고 결정 제어 권한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결정 관리 권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안을 하거나 혹은 결정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결정 제어 권한은 어떤 결정을 승인하거나 혹은 결정 이행하는 것을 이제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 권한이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감시하는 승인하고 감시 부분에서는 사실 저 권한이 이제 같이 있으면은 셀프 모니터링이라던가 셀프 리워드, 셀프 퍼니시먼트 이런 식으로 좀 사람이 이기적인 행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저 2개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권이라는 것은 거버넌스의 중앙화를 볼 수 있는 척도로서 어느 정도 탈중앙화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이 결정권을 어떻게 잘 분석을 할 것이냐에 해당되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지 혹은 결정 관리 권한, 아까 말씀드렸던 결정 관리 권한과 결정 제어 권한이 어떻게 할당이 되어 있는지, 이게 같은지 아니면 분리가 되어 있는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 그리고 결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견 불일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블록체인에 있어서 이 오너십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결정권이 어떻다라는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책임 부분인데요. 책임은 말 그대로 생태계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수반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기관에 의해서 어떤 계약이나 법적 절차 이런 것에 의해서 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나 어떤 기술적으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트랜잭션에 서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주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모든 행동은 기본적으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이제 귀속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이제 뭐 DID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도 이제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이제 기관의 개입을 통한, 기관의 인증을 통한 어떤 그런 방식이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의사결정이나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외부 중재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분석하기 위한 어젠다로서는 책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뭐 기술적으로 아니면 법적으로 뭐 저렇게 결정이 되는지, 혹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정체성은 어떻게 확립이 되는지, 그리고 트랜잭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블록체인 경제에서 이 신뢰라는 것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아까 외부 기관을 말씀드렸는데 그 외부 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책임을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상 부분인데요. 보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설계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보상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금전적 보상이랑 비금전적 보상이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이란 말 그대로 이제 뭐 돈이나 이제 자산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비금전적 보상으로는 이 생태계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특권 혹은 뭐 평판 이런 것들을 이제 비금전적 보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평판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앞서 이제 책임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들, 합의가 어떻게 보상에 의해서 장려가 되는지, 또 시스템이 설계된 방향과 보상책이 일치하는가, 그리고 시스템 뭐 이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이나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인센티브화가 되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보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경제가 굉장히 결정권이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의견 불일치도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 탈중앙화된 방식은 지금 포킹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다오를 포킹을 한다던가 아니면 레이지 퀴팅 같은 것도 이제 나가서 뭐 다른 것들을 뭐 차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 포킹이라는 방법이 완벽하게 저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렇게 완전히 포킹을 통한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좀 탈중앙화된 어떤 다른 방식의 방법들이 연구되고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효율적인 시스템 디자인을 위해서는 초기에는 어떤 중앙화된 결정권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탈중앙화된 구조를 갖는,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적 방법으로 주로 책임이 부여가 되고 있고요. 다만 정체성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외부 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강조를 했던 게 블록체인 생태계, 이거는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다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보상체계 시스템이 설계된 방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보상체계는 굉장한 핵심 요소다. 그리고 신뢰에 있어서도 굉장히 코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설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여태까지 소개드린 그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멀록다오를 적용을 했을 때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결정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록다오 거버넌스에서는 그 길드뱅크에 예치된 이더리움이 이제 공유 자원이기 때문에 이 공유 자원을 어떻게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결정해서 쓸 것인가, 누구에게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또한 그 멤버십 가입도 사실 모든 기존 멤버들의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런 멤버십에 있어서도 결정 관리 권한이나 결정 제어 권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멤버십입니다.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기존 멤버들의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멤버십의 결정 권한 자체는 굉장히 탈중앙화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멤버십 프로포절은 신규 지원자가 직접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멤버십 그 기존 멤버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 프로포절이 제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러한 제약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그 기존 멤버가 대리로 프로포절을 제안을 하기 때문에 멤버십 신청자는 그 기존 멤버들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100 이더를 지불을 하고 다오에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10 이더만큼의 그 지분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부당한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저 멤버십 신청을 철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회하고 나서는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그래서 기존 멤버들의 결정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까 제가 강조드렸듯이 결정 관리 권한과 결정 제어 권한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이 시스템에서는 어떤 감시만을 위한 어떤 분리된 조직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멤버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야 되는, 서로 어떤 프로포절이 올라왔고 어떤 프로포절이 통과됐고 이런 것들을 서로 감시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프로포절인데요. 어떤 걸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이 프로포절 역시 투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탈중앙화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포절은 모든 멤버들만 참여를 할 수 있고 모든 멤버가 한 프로포절에 대해서는 한 번의 투표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멤버는 이제 본인이 얼마나 이더를 컨트리뷰션 했느냐에 따라서 지분을 다르게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지분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갖고 그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포절에 대해서 만약에 나는 이 프로포절이 싫어라고 하는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이지 큐팅이라는 결정 제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포절 시스템에 있어서 어떤 좋은 프로포절이 올라왔고 좋은 프로포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그 목적에 있어서 그 시스템을 감시하는 어떤 분리된 조직이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록다오에서도 다오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책임이 결정이 되고요. 각 멤버는 이제 본인이 예치한 예치금에 따라서 그거에 비례해서 어떤 지분을 갖고 그만큼 해당되는 투표 파워로 이제 어떤 프로포절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만큼의 책임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책임이 주어져 있고, 하지만 지금 멀록다오에서는 어떤 계약의 강제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들은 이제 별도로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는 어젠가 오늘인가 봤는데 멀록 그 V2에서는 그 멤버들의 어떤 법적 그 책임을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는 라오라는 것들이 이제 추가될 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정체성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가입을 할 때 새로운 멤버의 정체성 확립이 기존 멤버의 추천과 그 새로운 멤버의 그 자기소개, 그 바이오를 기반으로 회원가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거를 기반으로 정체성이 확립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멤버 누가 들어와도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바이오를 통해서 그 이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멤버들의 정체성이 그런 식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이 투표로 어느 정도 정체성을 인정을 하고 확립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평판 시스템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멀록다오에서는 어떤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이 따로 존재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서 통과가 돼서 펀딩을 받았다라고 해도 그 제안자가 과연 그 마일스톤에 맞게 개발을 잘 할 것인가, 그리고 좋은 결과물을 잘 낼 것인가,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처벌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제안이 통과되고 나서 사실 뭐 되게 단기적인 사용자라면 좋은 제안서를 써서 펀딩을 받고 개발 안 하고 나 그냥 돈 받아서 나갈래,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 게임 분석 이론에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멀록다오에서는 이제 프로포절을 통해서 누가 얼마만큼의 공유 자원인 길드뱅크에서 이제 이더를 가져갔는가, 이것들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저런 공유 자원의 사용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프로포절에 어떤 투표를 했는지, 그리고
누가 투표를 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멀록다오의 신뢰가 지금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리된 감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모든 멤버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입니다. 먼저 금전적 보상으로는 프로포절 제안이 통과되었을 때 받는 그 펀딩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담보 시스템으로 이제 처음 멤버가 가입할 때 이더리움을 제출하는 거 그 시스템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금전적인 보상과 처벌과 관련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금전적 보상인 뭐 특권이나 평판을 위한 어떤 시스템 역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게임 이론 분석인데요. 게임 이론 분석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게임 이론 분석에 사용한 간단한 그 게임 모델들, 미비 정보 게임이나 시동 게임 이 모델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게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멀록다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제한자 유형에 따른 프로포절 게임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개선을 하고자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 평판 시스템이 도입된 제한자 신호 게임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비정보 게임과 신호 게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비정보 게임이라는 것은 이제 참여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게임인데요. 여기서 이제 미비정보라는 것은 두 참여자 중에 한쪽은 어떤 객관적 사실을 알지만 다른 한쪽은 이 사실을 뭐 관찰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비정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비정보 게임의 예시로는 신입사원을 채용을 할 때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이 어떠한 유형인지 이 사람이 정말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은 뭐 그냥 벼락치기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러한 유형을 모르는 그러한 상태의 게임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호 게임이라는 것은 그러한 미비정보 게임에서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경기자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유형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시그널링을 하는 거죠. 그 시그널링을 통해서 자신의 유형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임을 이제 신호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그 미비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득을 취하는 어떤 그러한 게임도 있겠지만 뭐 경기자의 유형을 드러냄으로써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최적 전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 게임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 신입사원 채용에서 사실 아무런 정보 없이는 채용자의 정보 뭐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는 이 채용자가 어떠한 유형일 것이다 유추조차 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자의 학력을 본다, 성적을 본다, 뭐 포트폴리오를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지원자의 어떤 신호, 내가 어떠한 유형이에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신호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서로 윈윈하는 게임을 위해서 이러한 신호 게임 시스템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게임 유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먼저 제한자 유형에 따른 프로포절 게임인데요. 멀록다오에서 이제 제한자가 프로포절을 제안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먼저 포용적인 제한자와 착취적인 제한자가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포용적인 제한자는 이 경기자들, 그러니까 생태계 모두를 위해서 장기적인 이익을 바라보고 그렇게 경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는 제한자인 반면에 착취적 제한자는 단기적으로 나 이 펀딩 받고 돈 받았네 나 끝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안 해서 본인의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유형의 제한자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유형인지는 저 자연 법칙, 그러니까 그냥 확률이죠. 랜덤하게 결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한자가 포용적일 확률을 베타라고 두었습니다. 그리고 멤버 같은 경우에는 제한자가 어떤 유형인지 사실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역시 이제 제한자의 유형을 모른다고 가정을 하였고요. 여기에서 제한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제안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가정을 한 것이 제안자는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안을 할 것이다. 즉 어떤 좋은 제안을 통해서 멤버들이 이거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좋은 제안을 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포용적인 유형자가 제안을 한다면 그것은
제안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람이 이 제안서대로 성실하게 개발에 임할 것이다 라는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착취적 유형의 제안자 같은 경우에는 제안을 하고 나서 펀딩을 받으면 일을 안 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전략이 있을 것 같고, 이거에 따른 멤버의 전략은 뭐 통과시키거나 거절시키거나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용적 유형의 제안자가 제안을 해서 통과를 될 경우에는 제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이익이 이 전체 이더리움 혹은 멀록다오 이 생태계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익이 공유가 되는 것이고, 착취적 유형의 제안자의 제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펀딩만 그 착취적 유형의 제안자에게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거절을 한다면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경기자의 보수가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링을 한 게 제안자의 초기 지분을 S1, 뭐 멤버의 초기 지분 S2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변수를 써서 이제 제안을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경우에 각 전략에 따라서 보수표를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따로 이제 문서로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지금 자리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수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멤버는 어떤 전략이 최적 전략일까 라고 봤을 때, 멤버 같은 경우에는 포용적 제안자가 제안을 한다면 통과시키고, 만약에 착취적 제안자가 제안을 한다면 거절을 하는 것이 최적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포용적 제안자의 보수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0보다 크게 된다면 포용적 제안자가 제안을 했을 때는 통과를 시키는 게 0의 보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저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착취적 제안자가 제안을 한다면 이 보수는 그냥 펀딩, 그 길드뱅크에서 펀딩만 나가기 때문에 그 보수가 음수가 돼서 이 경우는 거절을 하는 것이 최적 전략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균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봤을 때, 제안자가 이제 제안을 했을 때의 기대 보수를 계산을 해보면, 제안자는 본인이 포용적 유형의 제안자라면 제안을 해서 통과가 될 것이지만, 착취적 유형의 제안자라면 제안을 하면 거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역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확률에 따라서 기대 보수를 계산을 해보면 이 위에 식처럼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제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0의 보수를 갖기 때문에 이 제안을 했을 때의 기대 보수와 이 제안을 하지 않았을 때의 유보 효용,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제안을 했을 때의 기대 보수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제안을 할 것이고, 만약에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제안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안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포용적 유형의 제안자라면 제안을 하고, 착취적 유형의 제안자라면 제안을 하지 않거나 하거나 해도 어차피 거절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균형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멤버가 제안자의 유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 확률적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 베타 값에 따라서 기대 보수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 멤버 입장에서는 베타조차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더 개선을 하고자, 그래서 제안자뿐만 아니라 모든 멤버들의 이익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증진시키는 어떤 그런 좋은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는 이제 평판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좀 착취적인 유형의 제안자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게임론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판 자체가 이제 제안자의 신호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평판을 통해서 멤버들은 제안자가 어느 정도의 이 멀록다오 혹은 이더리움 2.0의 기여 동기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제안자의 평판이 평판 HL 이렇게 두 단계라고 가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포용적 유형의 제안자 같은 경우에는 평판 레벨 H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 투자 비용이 적은 반면에, 착취적 유형의 제안자는 평판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 투자 비용이 크게 든다라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한 결과가 이거인데요. 우선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제한자의 유형이 결정이 되게 되고 각 제한자는 낮은 평판 레벨을 달성하고 제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높은 평판 레벨을 달성해서 제한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전략이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략에 따라서 멤버들 역시 통과시킬 것인지 거절시킬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이거는 이제 앞서 분석한 게임 모델 그 보수표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뭐 레벨 포용적 유형의 제한자가 제한을 했을 때 통과했을 때 보수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한 결과가 저 모델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평판 시스템 도입한 모델에서 조금 수정한 부분이 여기 지금 원래 색깔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알파 부분인데요. 이 알파라는 것은 평판 레벨이 낮으면은 사실 멤버들은 제한자에 대한 신뢰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은 그 평판 레벨이 낮은 제한자의 제한을 잘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레벨 L에 제한을 했을 때는 통과될 확률을 알파라고 놓고 알파를 곱해서 보수표를 다시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평판 레벨 H 같은 경우에는 H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 노력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C4T라는 어떤 그런 노력 비용을 또 추가적으로 모델링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한자가 어떠한 전략을 취할 수 있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제한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의 경우에는 이제 유형이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한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제한자는 다음과 같이 이제 포용적 유형일 때 레벨 H 제한을 하고 착취적 유형일 때도 레벨 H 제한을 한다라는 전략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포용적 유형일 때 레벨 L에 제한을 하고 착취적 유형일 때 레벨 L에 제한을 한다. 그리고 포용적 유형일 때 레벨 L에 제한, 착취적 유형일 때 레벨 H에 제한, 그리고 포용적 유형일 때 레벨 H, 그리고 착취적 유형일 때 레벨 L에 제한. 이렇게 네 가지 전략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전략별로 이제 균형이 존재한다면 어떤 것이 게임의 균형이 되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석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아까 그 모델링한 그 변수들의 각 숫자를 이제 넣어서 실제로 이렇게 숫자로 보수표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부터 분석을 해보면은 멤버 입장에서는 제한자가 포용적이든 착취적이든 다 레벨 H를 달성을 해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저 평판 레벨로는 유형을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멤버는 이 유형을 모른다라는 가정하에 통과시켰을 때의 기대보수와 거절시켰을 때의 기대보수를 계산을 해서 어떤 것이 기대값이 높은가를 판단해서 최적 전략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멤버가 통과시켰을 때 기대보수는 이제 이 식에 의해서 6.8이 되고 거절했을 때의 기대보수는 이제 둘 다 0이기 때문에 0이 되게 됩니다. 근데 통과시켰을 때의 기대보수가 6.8로 이제 거절했을 때의 기대보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멤버는 제한자가 레벨 H 제한을 했다라고 한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최적 전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레벨 L에 제한을 한다 그러면 거절하는 것이 최적 전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먼저 착취적 유형의 제한자를 보겠습니다. 착취적 유형의 제한자는 레벨 H 제한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9의 보수를 얻게 됩니다. 반면에 레벨 L에 제한을 하게 되면은 0의 보수를 얻기 때문에 레벨 L에 제한을 했을 때의 보수가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바꿀 요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전략에서는 이제 균형이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전략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포용 레벨 어느 유형이든지 레벨 L에 제한을 했을 때 균형이 존재하는가 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멤버는
제한자의 평판 레벨을 보고서 그 제한자의 유형을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값으로 이제 통과시켰을 때 기대보수와 거절했을 때의 기대보수를 계산을 해서 어떤 것이 더 높은지 판단을 하여 최적 전략을 정해야 되는데요. 통과시켰을 경우에는 이제 멤버 경우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88 이걸 이제 확률적 기대값으로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63.6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절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0의 기대보수가 나오게 됩니다. 즉 거절했을 때의 기대보수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한자가 만약에 레벨 L에 제한을 한다면 멤버는 거절을 하고 제한자가 레벨 H에 제한을 한다면 통과를 시키는 것이 최적 전략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포용적 유형의 제한자를 봤을 때 레벨 L에 제한을 했을 때는 0의 보수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레벨 H의 제한으로 전략을 바꾸게 되면 47의 더 높은 보수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포용적 유형의 제한자가 본인의 전략을 바꿀 요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은 균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전략입니다. 포용적 유형의 제한자는 레벨 L에 제한을 하고 착취적 유형의 제한자는 레벨 H에 제한을 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멤버가 제한자의 평판 레벨을 보고 유형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이 보수표를 보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포용적 유형의 제한자가 레벨 L에 제한을 했을 때 거절할 때 보수가 더 크기 때문에 레벨 L에 제한을 한다면 거절을 하고 레벨 H에 제한을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절했을 때 보수가 0으로 더 크기 때문에 둘 다 거절을 해야 되는 게 최적 전략으로 나옵니다. 이때 착취적 유형자의 경우를 보면은 착취적일 경우에는 레벨 H 제한을 하게 되면은 거절당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의 보수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레벨 L에 제한을 했을 때 거절돼서 얻을 수 있는 기대 보수인 0보다 이것이 작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전략을 변경할 요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 역시 균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포용적 유형의 제한자는 레벨 H 제한을 하고 착취적 유형의 제한자는 레벨 L에 제한을 했을 경우 균형이 존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한자가 레벨 H 제한을 한다 그러면은 거절하는 것보다는 통과하는 것이 기대보수가 높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고 레벨 L에 제한을 했을 때는 거절하는 것이 최적 전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보면은 포용적 유형의 제한자일 경우에는 레벨 H 제한을 하게 되면은 47의 보수를 얻게 되고 레벨 L에 제한을 할 경우에는 0의 보수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용적 유형의 제한자 경우에는 레벨 H에서 레벨 L로 바꿀 요인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착취적 유형의 제한자를 봤을 때 레벨 L에 제한을 했을 때는 0의 기대 보수를 얻게 됩니다. 반면에 레벨 H 제한을 했을 때는 통과가 돼도 마이너스 9의 보수를 얻기 때문에 착취적 유형의 제한자 역시 레벨 L의 제한 전략에서 바꿀 요인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이 이제 이 평판 시스템이 도입된 게임 모델에서 균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은 제한자는 포용적 유형의 제한자일 경우에는 평판 레벨을 높여서 레벨 H에 제한을 하고 그리고 착취적 유형의 제한자라면 레벨 L에 제한을 하는 것이 최적 전략입니다. 그리고 멤버 같은 경우에는 그 평판 레벨을 보고 나서 만약에 제한자가 레벨 H에 제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포용적 유형의 제한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제한을 통과시키고 만약에 레벨 L에 제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착취적 유형의 제한자야 라고 간주를 하고 제한을 거절을 하는 것이 이 게임 모델의 최적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판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포용적 유형을 알 수 없었던 그런 문제를 서로 다른 전략의 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통해서 유형을 어느 정도 분간할 수 있는 우리가 모르는 미비 정보이지만 어떤 평판 레벨이라는 신호를 통해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게임 시스템을 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이제 구성원들의 유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한자의 평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게 그렇게 모델링이
돼서 이제 생태계 전반적으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또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제한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요소들을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먼저 지금 멀록다오에서도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감시 시스템이나 처벌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 확립, 뭐 외부 기관이 됐든 아니면은 뭐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됐든 어떤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어떤 온라인 평판 시스템, 어떤 그런 비금전적인 보상까지 체계까지 갖출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평판 시스템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멀록다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킹을 지향한다라고 해서 여러 다오들이 존재하는데 사실 그 각 다오들이 뭐 각 개인 그 각 다오마다 이제 목적이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공통된 부분의 그 중복으로 소비가 되는 비용도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각 다오들끼리도 서로 커넥션을 이루어서 어떤 저런 멀티레이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거 뭐 A라는 것들은 뭐 저 다오에서 개발이 됐었어. 요거는 추가로 개발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중복 비용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재 멀록다오에서는 멤버가 된다라고 해서 어떠한 이득을 보고 뭐 투표를 잘한다고 해서 아니면 감시를 한다라고 해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보상 체계 같은 것들을 설계를 해서 좀 더 멤버들의 참여를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보상 시스템 역시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중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구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라곤에서 아라곤 코트 같은 그런 시스템이 아마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그 감시 시스템이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사실 지금 모든 권한들이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결정이 되지만 그 권한이 사실 한 곳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감시할 수 있는 기관, 뭐 어떤 결정을 이룰 수 있는 기관, 뭐 할 수 있는 기관 이런 식으로 권한을 좀 나눠서 조금 더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갖추는 방법도 제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앞으로 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분석한 툴들을 이용을 해서 다른 다오나 닥 같은 것들도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어떠한 감시 시스템이 워킹을 할 것인가, 어떠한 결정 결정뿐만 아니라 다른 권한들이 분리된 모델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다오나 닥 아니면 블록체인에서 어떤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보상이 들어간 어떤 보상 체계 이런 것들 그리고 다이코 같이 이제 자본을 유입이 됐을 때 그 자본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러한 체계들을 연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온체인 아이덴티티나 어떤 레퓨테이션 같은 비금전적 보상 이런 부분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분과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